파트 1 맨발의 의미 도대체 맨발이 뭐라고 02 풋코어 강화 효과 풋코어 강화로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삶을 코어 근육이라는 말은 허리나 복부, 골반에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을까요? 코어 근육은 기본적으로 관절에 안정감을 주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작은 근육 다발이 있는 것처럼 발에도 안정감을 주는 작은 근육들이 여럿 있습니다. 발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리고 발의 길이를 줄이며 아치에 힘을 주는 근육도 있습니다. 정강이나 종아리에서 발로 내려오는 긴 근육을 외제근이라고 합니다. 한편 발 내부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짧은 근육들을 내제근 또는 풋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풋코어 근육들은 발에 있는 많은 관절들을 촘촘하게 이어주면서 발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게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은 신발에 대한 저의 느낌입니다. 거친 환경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은 유용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대인은 너무도 성능이 좋은 신발 때문에 발가락 사이의 이런 풋코어 근육을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들어차고 근육의 피부는 줄어듭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한 사람의 발을 MRI로 촬영해 보면 발가락 사이의 풋코어 근육이 단단하고 풍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발 걷기만 한 사람은 풋코어 근육에 지방이 끼고 근육도 작게 위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발 걷기만 한 사람의 발은 안정감이 떨어져서 노인은 넘어지기 쉽고 젊은 사람들은 발을 접질르기 쉽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넘어지고 나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때로는 골절 후에 다시 걷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면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치매로 진행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축복이 현재는 저주로 바뀐 셈입니다. 맨발로 순환이 잘 되는 삶. 발에서부터 시작한 혈액순환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것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 안에는 정맥혈관이 있는데 정맥혈관의 피를 심장으로 보내기 위한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주기적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발바닥에서 올라온 혈액이 심장으로 더욱 잘 순환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까치발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신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맨발로 풍부한 감각을 되살리는 삶.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신발을 신은 요즘 아이들은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 검사를 할 때 맨발로 걸으라고 하면 무심코 터벅터벅 걸으면서 발바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만일 충격을 잘 흡수하는 신발이 없었다면 이렇게 터벅터벅 무심하게 걸을까요? 충격을 줄이고 바닥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사뿐사뿐하게 걷지 않을까요? 맨발로 흙길을 걸으면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고스란히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자극과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에 따라 발가락 근육을 정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풋코어 근육을 사용하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풋코어 근육의 지방이 줄어들고 단단한 근육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저의 삶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발이 바닥을 단단하게 움켜쥐어 쉽게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일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03. 맨발로 전신적인 이완을.
저는 평발입니다. 필요하면 발이 답답하고 묵직하게 느껴지곤 하죠. 처음 발 마사지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몸에 매달고 있던 짐이 벗겨지는 듯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발을 만져준 것일 뿐인데 온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액에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듭니다. 굳어진 발 근육을 풀어주면 온몸을 떠받치느라 잔뜩 긴장한 발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되고 온몸의 세포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에 적절한 자극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는 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이집트, 아메리카 대륙과 같이 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고대 문명들이 하나같이 발이 인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부터 고대인은 발에 몸의 장기와 연결되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현대의학이 발을 이해하는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보완대책의학의 핵심, 발반사요법. 발반사요법은 발뿐 아니라 손이나 귀에도 반사 지점들이 있어 특정한 장기들이 손발, 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보완대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영국은 발반사요법을 보완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보고 질병에 효과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매년 족부 반사요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 정도 됩니다. 발반사요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뿐 아니라 진행된 암 환자들의 통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반사요법의 기전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모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다 밝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지구로부터 발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지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지구가 나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평화롭게 누리는 일입니다. 발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어떤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저는 발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스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을 당연한 듯이 씁니다. 버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이고 그들을 위해 버스의 난간을 바닥과 밀착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금융 강국이고 정밀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위스가 가진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차별 없는 시선과 사회적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살던 시대는 여자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어 차별하는 전통이 뿌리 깊은데 2500여 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여자도 똑같이 수행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주변의 거센 파도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보기에 여자도 남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문화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성인의 시선이며 신의 성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발을 가장 비천하고 못난 이처럼 취급해 오던 문화적 관습을 버리고 발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외받던 발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온몸이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여자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발을 소중하게 대한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사회도 더욱 평화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